1, 2점, 4, 5 이렇게 다섯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시작 점수가 6.5부터 5.0, 5.5 다양해요. 이제 목표 점수가 0.5에서 1.0 이렇게 올려야 됐던 이제 케이스들이었어요. 첫 번째 케이스, 고득점 목표인 수강생 분이셨어요. 최소 7.277, 오버를 7.5가 필요했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치 7.5, 오버를 8.0이면 제일 좋았어요. 이때 갈 수 있는 학교와 이때 갈 수 있는 학교가 다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상담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또 언제 시험을 응시할 예정이고 어, 자, 그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제 수업에서 기대하시는지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본인의 그 기대하는 바가 이제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전 공부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제 수업에서 기대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스스로 레벨을 파악하는 거 이외에 빨리 그 레벨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라이팅에서 크리티컬한 걸림돌이 좀 발견이 되었고 영어 문제 차치하고 사고 흐름 자체가 한국식으로 남아있어서 논리 흐름 교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전 공부 방식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다른 선생님과 라이팅 공부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선생님과 계속 저와 병행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처음엔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의 공부 방식을 많이 바꾸지 않아요. 최대한 그 수강생 분들이 편한 길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익숙한 길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 방식을 완전 고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확실하게 안내를 드리죠. 근데 어떤 선생님들마다 글쓰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스타일을 글쓰기 스타일이 점수를 올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바꿀 필요는 없다예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바꿀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수업을 하면서 제 디렉션이나 코렉션을 100% 흡수하기보다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회차 그 수업을 하고 3회차부터는 라이팅 수업을 잠시 보류하고 스피킹 집중 수업으로 한 2, 3회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라이팅은 두 세트만 다룬 상태였어요. 태스크 1, 태스크 2 하나씩. 그럼 태스크 2는 Agree, Disagree, Both View를 다룬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첫 시험을 치르셨고, 금방 시험을 보신 거죠. 이제 수업 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리고, 그때 받으셨던 점수가 오버럴 7.0, 그다음에 리스닝, 리딩, 라이팅이 좀 아쉬운 점수죠. 라이팅이 6인데 원래 6.5로 보유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진 것이고 스피킹은 6.5였는데 7.0으로 바로 올랐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시 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이때 바로 점수를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첫 시험이시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으로 실력을 또, 첫 시험이셨네요? 첫 시험? 6.5를 보유했다고 왜 내가 생각했지? 첫 시험 잘 보았습니다. 네, 첫 시험입니다. 라이팅은 그래도 6.5는 충분히 날 수 있는 실력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수업 때 마킹했던 점수가 그랬던 것 같고 스피킹도 한 6에서 6.5 이렇게 제가 수업 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생각보다 잘 나온 점수였습니다. 그다음에 리딩 리스닝이 이렇게 8.0, 7.5 이러면 상대적으로 스피킹 라이팅이 빨리 올라가요. 라이팅이 아쉽게도 이제 떨어졌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 모의 테스트, 스피킹에서 모의 테스트는 6.0에서 6.5. 저 모의 테스트라고 썼으면 라이팅에서도 모의 테스트면 제가 모의 테스트라 쓰거든요. 잠시 카톡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보유 점수가 없었네요. 첫 시험이었고, 라이팅은, 이 6.5는 아마 제가 마킹한 점수라 본래 이제 보유했던 그 실력이 6.0이셨을 수도 있고요. 이 시점에서, 8월 18일 시점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첫 시험 점수를 이렇게 받았다.
한 4회차 수업이 진행됐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첫 점수를 받고 나서는 이제 라이팅도 수업을 받으셔야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골고루 시간 분배를 해서 수업을 했어요. 한 회차 수업에 라이팅, 스피킹 동시에 한 거죠. 그래서 글쓰기 타스크 1, 타스크 2도 많이 교정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도 연습 많이 하고 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스피킹은 워낙 정말 성실하셔가지고, 뭐랄까, 제 수업이 이제 수업 전에 해야 될 이제 예습이라든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준비를 안 하면 수업 시간만으로는 그냥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스피킹 연습만으로는 영어 스피킹이 나아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 스크립트를 듣고 그것 쉐도잉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스크립트 작성해보고 그거를 따라 말하고 작성까지는 이제 필수는 아닌데 꼭 수업에 다룰 토픽을 미리 연습해 오는 거 이런 거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을 되게 성실하게 잘 따라주셨어요. 커리큘럼을. 라이팅에서 제가 꼭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근거를 3개 쓰는 것은 안 좋다. 근거 2개를 확장해라. 이렇게 딱 정해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쵸? 영어 실력이 좋으신 편이었어요. 문법 실수도 많이 없고, 한영 번역도 있지만, 그건 여전히 모든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라서 여전히 괜찮고, 근데 아이디어는 많지만 주장 이유 확장 기결이라는 영어 논리 체계가 아니라 상상 생각나는 이유에 나요. 이게 의식의 흐름으로 쓰는 것 같은 감정적 방법의 구조. 이것이 영어 어법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생각의 근거는 같은 이유를 다른 말로 반복을 하고 논리 확장이 아니라 어, 반복을 한다는 것. 예를 들면 학생은 이 수강생 분은 노인들은 배우기 어렵다라는 하나의 이유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리고 어렵다, 결과가 별로다, 하고 싶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거를 나열하셨거든요. 4가지가. 근데 이 4가지가 뭐랄까 연결이 안 되고 근거의 나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근거다 근거 확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왜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지 연결고리가 없음. 아까 그래서 보면 elders can only do basic things라고 했는데 basic things가 뭔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고 이게 왜 나쁜 건지 그래서 only basic things만 하는 게 왜 나쁜 건지 왜 손실인 건지 기회 비용인 건지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논리 점프를 독자에게 맡김. 사실 암묵적으로 이해되지만 IELTS에서는 논리 누락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한국어 글 특징 자체가 암묵적이고 암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네, 제가 그냥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의 그냥 언어 자체 속성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생각을 하실 때 IELTS 에세이에서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실제 예시를 들어서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고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판단과 정책적 주장이 섞임, 레벨이 혼합되는 문제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때요? 영어나 어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글 전체를 이제 아예 뜯어 고치게 돼요. 근데 이것도요, 7.0 이상을 목표로 하시니까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6.5를 목표로 하시면 이것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근거의 나열이어도 괜찮고, 레벨이 혼합돼도 괜찮아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주장과 근거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근데 이제 7.0부터는 조금 더 논리성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고친 글은 이제 주장을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쓰시고, 근거 나왔죠? 근거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근거를 제시했으면, 그 시간과 노력이 어렵다는 이유를 한 번 더 확장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참여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그다음 2번째 근거는 제가 2가지 버전으로 써봤는데, 2번째 근거 말씀하시고, 2번째 근거는, practical value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주제를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주제가, 어, 테크놀로지, 네, 주제가 이거였어요.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늙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교육하는 데 투자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바디는 노인들에게 컴퓨터 사용을 가르칠 필요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 이유로, 아이고, 네, 두 번째 이유로 쓸모가 많이 없다. practical value, practical utility 없다. 이렇게 근거를 쓴 다음에 네, 이 근거를 제시했으면 한 단계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practical value가 없는지 이유를 여기다 쓰거나 아니면 practical value 없으니까 대안을 제시하든지 네. 또 그럼 어쨌든 앞의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현 같은 거는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글 흐름 마지막에 쓰는 게 제일 좋죠. 라이팅 칠 하려면 어법어휘 정확성 높이기. 어법어휘 정확성을 높이면 바로 7이 나와요. 왜냐면 6.5 보유자들은 타스크 어치브먼트랑 코일 스퀴즈는 이미 77이 나오고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77776 이렇게 나오시거나. 그래서 어법 어휘 정확성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어법 어휘는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휘를 토픽별로 많이 확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가 하루에 막 에세이를 10개씩 써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을 막 몇십 페이지를 하루에 읽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어휘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어법도 어쩔 수 없이 꼭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논리 측면과 연결성을 높여서 7.5를 만들고 6.5, 6.5 이렇게 만들면 7이 나오겠죠. 논리 연결성이라는 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TA예요. Task Achievement, Task Response 측면의 그 채점 기준. 연결성이라는 거 문장과 문장 연결성이에요. 문장과 문장 연결성.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성, 내용상 프로그레션, 그리고 디테일하게 확장이 되는 거. 그게 연결성이에요. 논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논리와 연결성 그 점수는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려가요. TA랑 CC 점수가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려가요. 어휘어법이 약간 비슷하고 얘도 같이 오르건 같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결과가 안 나왔네? 어머, 내가 지금 결과를 안 넣었어요? 아,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왜 넘어가죠, 제가? 결과적으로 라이팅 7.5, 스피킹 7 유지. 네, 7 보셨던 거, 7 그전 점수에서 7 그대로 나오셨고, 라이팅은 6.0인데, 6.0에서 이제 7.5가 오른 거죠. 네, 7.0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0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신 케이스고, 음, 그리고 이전 점수도 6.5는 받으실 만한 분이셨는데, 이제, 보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던 거. 그래서 좀 격차가 커 보이죠? 6에서 7.5가. 1.5 오른 게. 근데 사실 6.5에서 7로 올랐다. 1억 7이 나올 수도 있던 케이스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다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케이스. 피킹 5.0을 보유하고 계셨고, 6.0이 목표셨어요. 근데 데드라인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촉박한 순간이었죠. 이때 이 한 달 안에 데드라인이 안 나오면 아예 그 기회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기회셨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했죠. 스피킹 집중 수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카톡을 보니까 내용이 많이 없는 거 보니 제가 이제 카톡 채팅으로 상담하지 않고 그 보이스톡으로 상담했던 것 같아요. 네, 스피킹 수업을 55분씩 주 2회 진행, 총 8일 수업을 했고요.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토픽을 다루면서 어휘력을 향상시켰고, 매시간 시험처럼 답변 실전 연습을 통해서 플러시를 높였고, 예습 실전 연습 피드백 교정 사이클을 통해서 배운 어휘를 다음 시간에 적용해서 답변을 하셨고, 네, 예습할 때도 필요한 어휘를 잘 공부해 오셔서 수업 때 효과가 좋았어요. 예습이 중요해요. 5.5에서 5.0, 5.0에서 5.5 실력이신 분들은 예습을 안 하면 수업 때 얻어가는 게 적어요. 시간 동안에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건데, 그 피드백으로 제가 답변을 음성으로도 들려드리고, 이게 타이핑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습을 해오셔서 미리 그 토픽 관련된 단어를 외워오시고, 어떤 내용을 말할지 미리 연습해 오시고, 네. 그런 어휘를 다 드리거든요.
그 수업 때 다룰 예상 답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막 표현을 달달 외우시겠죠? 실전 연습 때 나와요. 네,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으셨고, 그래서 6점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그 카톡을 받고, 그 크리스마스 전이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24일 저녁에 제가 아마 내시네요. 크리스마스 디너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을 텐데, 이때 6점 받으셨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기뻤던 기분이 나요. 말하기 1.0 증가해요. 리테이크를 보셨거든요. 스피킹 점수가, 이전 점수가 그게 맞네요. 5.0. 5.0이 맞, 5.5 아니고, 스피킹 5.0 보이셨고, 6.0으로 올리셨어요. 수업할 때 5.0에서 5.5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문제는 5.0, 어떤 문제는 5.5 이렇게 제가 마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네, 0.5에서 1.0이 오른 거죠. 5.5를 이전에 받으셨을 수 있던 거죠. 그쵸? 그래서 한 달 만에 0.5, 0.5점에서 1.0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에서 6은 쉬워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이분은 5.5에 가까운 5.0 보유자였어요. 이미 5.5에 가까우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한 달 연습하면 열심히 하시면 그 제가 내드리는 스케줄 있죠. 그거를 따라오시면 6.0은 올라요. 이미 어쨌든 네 가지 평가 항목 중에서 두 개는 6이 나오신 상태고 두 개만 5가 나오시는 거니까 그 나머지 채점 기준 두 개에서 한 0.5를 올리는 거거든요. 쉬워요. 6.0에서 6.5도 올리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뭐가 어렵냐면 4.5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4.5에서 5.0 만들거나 4.5에서 5.5 만들거나 4.5에서 6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장 형성을 못하는 게 이제 4.5거든요. 주어 동사를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문장도 시제가 틀리고 주어 동사 이제 문장 형성이 돼야 되는데 뭔지 알죠? 단어만 말하거나 아니면 음, 뭐 전치사를 빼먹거나 이런 베이직한 문장도 어법 실수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4.5인데 시작 점수가 낮을수록 좀 어려워요. 6.5에서 7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단계가. 그 학습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학습자에게도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이 케이스보다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덜 되고 안 하고 싶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쵸? 6.5에서 7도 굉장히 챌린징하지만 이분은 어느 정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꾸준히 안 하고 많은 시간을 안 들여서 그렇지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돼요. 실은. 하면 올라요. 근데 이분은 그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그죠? 네, 쌓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5.0에서 6.0, 5.5에서 6은 금방 만집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험해요. 5.0에서 6.0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한 3, 4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어요. 제 학생분들 중에. 그러니까 다 같은 5.0이라도 학생들마다 5.0도 케이스가 범위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 수업으로 향상하는 케이스가 많으나 솔직히 수업을 위한 준비가 적고 교정받으신 거를 복습을 안 하시면 이 5.5에서 6.0까지 기간이 3개월, 4개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